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판례 사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산사태 사고로 주택이 붕괴되고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이럴 경우 산사태, 자연역이죠. 어떻게 보면 우천 등으로 자연역이 기여했을 경우, 이럴 때 그 국가 등이 배상해 줘야 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자연력이 기여한 정도를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에 나타났던 이야기를 해보면, 강원도 사례인데요. 이 자연목 등을 벌목하기 위해서 산에 임해야 도로를 내죠. 이것을 임도라고 합니다. 이 임도를 설치할 때에는 당연히 목벽이나 옹벽 등 그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그 기초시설을 단단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무뿌리나 나뭇가지 등이 땅 속에 묻히게 되면 이것이 부식돼서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이런 나무뿌리나 나뭇가지를 철저히 제거하고 땅을 다지는 작업, 성토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년도 강우량이나 강수량, 그 다음에 눈,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오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철저히 해갖고 최대 강수량입니다. 평균 강수량이 아니라 최대 강수량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 목벽, 옹벽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토가 도로를 다진 다음에 이 임도가 무너지지 않게 잔디를 까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사례에서는 이 나무 뿌리나 나뭇가지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묻은 채 그냥 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목벽이나 옹벽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예년도보다 비가 조금 더 많이 왔습니다. 이 더 많이 와서 이 토사가 붕괴되면서 아래에 주택을 덮쳐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죽고 주택이 전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통상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는 이 자연력이 미친 정도, 이 기여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공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는 것이 이게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임도를 설치할 때 그 시설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지시설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국가기관, 산림조합 등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은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이 되지도 않았고, 이 사안에선 실제로, 그 다음에 국가기관도 형식적인 관리 감독에 그쳤던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연력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말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당연한 판결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즉 결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가해자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면, 이런 경우에 자연력의 기여는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판례 사례를 하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 유용한 강의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형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형이었습니다.